첫 번째 주제는 제가 계속 다루고 있던 주제이고, 아까 보니까 우리 미지정님께서 김상진 교수님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셨는데, 그 관련된 이야기. 결론 먼저 이야기하면 그 고민정 단수공천 문제 관련해 가지고 어저께 재심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저께죠. 재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결과는 기각. 고민정을 단수공천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결과를 딱 보는데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벌써 며칠 동안 방송을 했지만 어저께도 방송을 했죠. 지금 민주당 안에서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대표적인 곳이 광진을 고민정 단수공천, 이것 때문에 김상진 교수가 지금 어제까지 계속 단식하시다가 그 재심의가 있었는데 결국 기각됐습니다. 기각이 됐고, 그리고 또 어제 제가 소개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 광주 광산을 지역 말씀드렸죠. 광주 광산을 지역도 지금 문제가 많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 뭡니까? 이 광진을 같은 경우는 아예 예비 후보들을 다 그냥 배제하고 현역 의원을 단수공천 한 거라면, 이 광산을은 경선을 붙였어요. 근데 누구랑 붙였냐? 후보가 많이 있었거든요. 민주당 후보가 많이 있잖아요. 그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도, 예비 후보들 중에서도 김성진 씨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박시종, 최치현, 정재혁 씨가 있는데, 이게 참 이상해. 항상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당에서 경선을 붙여요. 1대1로. 누구랑? 민영배와 예비 후보 중에서 제일 득표수가 낮았던 정재혁 씨를 두 명을 붙여버린 거죠. 이렇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황당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기준이냐? 아니, 당에서 예비 후보가 많을 때는요, 예비 후보들을 컷오프 시키고 1대1로 붙이는 게 맞아요. 그러지 않으면 현역 어떻게 이깁니까? 현역 어떻게 이겨? 현역 의원은 사실은 이렇게 다자 경선하는 걸 좋아합니다. 현역은. 다자 경선하면요, 100% 현역이 무조건 이깁니다. 어떻게 이길 거야? 그나마 예비 후보들이, 도전자들이 현역을 이기려면 이 예비 후보들이 단합이 돼야 되는데, 단합이 안 되면 당에서 어쩔 수 없어요. 컷오프 한 다음에 제일 경쟁력 있는 사람을 붙여갖고 1대1로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광산을은 어떻게 됐냐? 여기는 문제가 있는 게 특별하게 근거도 없는데, 그 앞에 순위가 높았던 김성진, 박시종, 최치현을 다 제끼고 제일 점수가 낮은, 이건 지금까지 중앙당에서 조사한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여론 조사에서 보편적으로 나왔던 거 기준으로 봤을 때 정재혁 씨가 제일 낮았거든요, 기준이. 근데 정재혁 씨를 나머지 다 제끼고 1대1로 붙인 거죠.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기준이 뭐냐? 그래가지고 지금 광주도 난리가 나갔고, 후보들이, 지지자들이 지금 삭발하고 또 중앙당에 찾아가갖고 이의 신청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소개한 이 광진구와 그리고 광산을이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두 군데 말고도 전국에 많은 곳들이 이의 신청이 있었죠. 근데 두 군데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광진을은 기각. 그냥 김상진 포기해. 고민정으로 간다. 결정이 났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김상진 교수 측에서 공지를 했죠. 당신 농성을 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재심의 결과가 기각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정 경선을 요구하는 당신 농성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향후 결정과 행보는 몸을 먼저 추스린 후에 지지자 여러분과 상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지금 김상진 교수 광진구 지지자들은 굉장히 격앙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전체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우선 교수님을 후보를 김상진 교수를 위로하고 있는데 또 이제 그 중에 일부 분들은 김상진 교수한테 탈당해서 싸워라 그렇게 지금 계속 요구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일부에서는 교수님 억울하겠지만 다음을 더 생각하자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지금 뭐 우선은 뭐 단식을 며칠 해가서 먹고 좀 몸을 추스려야 되고 저도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말할 입장도 아니고 해서 지금 이 김상진 교수님이 어떻게 결정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진을은 이런 지금 상황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광진을에서 이 고민정에 대한 이런 반발 시문식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그래서 걱정이에요, 이게. 선거 치르겠는가 이래서. 김상진 후보 한 사람이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선당구사 할게. 한다고 해서 이 갈등이 해결이 될까? 아니 그냥 경선 치르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경선 치르면 고민정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사실. 유리하거든요. 뭐 김상진 교수가 뭐 청년 가산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신 가산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성 가산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1대1로 경선하면은 현역 의원이 압도적으로 우세한데 이거를 왜 단수공천 하는 건지 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여긴 정말 이상해. 험지도 아니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반면에 광산을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후보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 후보들을 다 경선을 시키면 이건 무조건 민영배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3인 경선. 김성진, 정재혁, 최치현 원래 이 3명이 공천심사 발표 직후에 현역에 맞서갖고 단일화한다 약속을 하고 있던 터였는데 갑자기 뭐 당에서 마음대로 그냥 이 1대1 공천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우선은 현역인 민영배 의원 그리고 요번에 단식 이 삭발 투쟁했던 그 김성진 의원, 김성진 후보 그리고 원래 1대1 올라갔었던 정재혁 후보 그 3명이 그 3자 그 경선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3자 경선으로 하면요 무조건 민영배지. 무조건. 원래 국회의원 이 당내 경선은요 당에서 개입해가지고 1대1로 만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아니면 결선 투표제를 넣어야 돼요. 이렇게 다 자라고 하면은 무조건 지는 거예요. 무조건. 현역을 어떻게 이겨? 후보들이 예비 후보들이 2명 3명 나와가지고 선거를 치르면 어떻게 현역을 이깁니까? 그래서 난 좀 이런 기준이 있으면 좋겠어요. 기준이. 당에서 좀 뭔가를 결정할 때 예를 들어서 경선해가지고 예비 후보들 컷오프한다. 그럼 컷오프 경선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김상진 교수 같이 이렇게 그냥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고민정 단순공천 했으면은 그 기준 같은 게 당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공개 못할 기준이 어딨어? 공개 못할 게 어딨어? 다 공개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왜 다 이렇게 공개하지 못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썽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들이. 물론 근데 이런 일이 민주당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도 난리예요. 난리인데 언론에서 부각이 별로 안 돼.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국민의힘도 찾아보시면 지금 뭐 전국이 난리입니다. 난리. 하여간 저는 어제 방송에서 최소한 이런 식의 지금 언론 지형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 문재인 정부 때 언론개혁법 반대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윤건영이니 고민영이니 유정찬이니 하는 인간들 김영배 같은 인간들 이것들 다 요번에 심판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심판하냐? 경선에서 사실은 유권자들이 지지자들이 심판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광진에서 고민정을 심판할 기회는 없어졌죠. 어떻게 심판해? 당내 경선에서 심판해야 되는데 이 기회를 놓쳐버렸어.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그 단계를 그냥 뛰어넘어 버렸잖아. 바로 본선 가는 거야, 본선.
본선 갔는데 어떻게 심판할 거야? 지지자들한테 본선 간 고민정, 광진 의뢰에 있는 지지자들이 고민정 어떻게 심판합니까? 본선에 갔는데 고민정 심판하려면은 누굽니까? 오신환을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심판할 기회를 놓친 거죠. 근데 저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딱 일어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저는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했습니다. 아, 정이야, 나는 도저히 이번에는 나는 고민정은 못 찍겠다. 아, 진짜로요. 난 도저히 고민정은 못 찍겠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진지하게 와이프한테 아, 난 진짜 이번만큼은 난 고민정은 못 찍겠다. 차라리 나는 비례는 뭐 내가 원하는 정당을 찍고 그리고 지역구 선거는 그냥 선거 안 해. 내가 딱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저를 딱 보더니 진짜 어이없다는 듯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저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 준호야, 너는 고민정을 어차피 찍을 수가 없어. 우리는 광진갑이야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지. 고민정은 광진을이거든요. 전 광진갑이거든요. 갑. 우리 지역구는 전해숙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요새 요 문제에 심취해 있다 보니까 제 스스로 제가 광진을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아, 정말 저는 광진갑입니다. 광진갑. 저는 고민정을 찍고 안 찍고 할 그게 없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럼 요번에 저 광진갑 선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내가 착각을 했어. 요새 하도 방송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광진을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고민정을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저는 고민정을 찍을 수가 없네요. 저는 광진갑이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 어구장이 저를 아주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면서 오늘 그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정말. 그런데 지금 민주당 공천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물론 국민의힘도 똑같은데 지금 또 현역 의원도 시끄럽죠. 현역 의원도 지금 특히 동작구 이수진 의원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수진이 왜냐면 당에서 요번에 당에서 하위 20% 그 현역 의원 하위 20%를 발표했잖아요. 발표했는데 그 20%가 누군지 우리는 몰라. 본인들이 내가 20%다 말하지 않는 이상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지금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수진 의원도 하위 20%에 포함이 된다. 뭐 그런 말이 있지요. 하위 20%에 포함이 되면 무슨 공천에서 뭐 배제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됩니까? 경선에서 최대 30%까지 감산이 되거든요. 하위 20%면. 그러니까 경선에서 불리한 거죠. 불리한 거야. 그런데 사실 현역 의원이 하위에서 물론 현역 의원도 하위에서 최대 30%까지 감산이 되면은 불리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포기할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갖고 있어? 자기들이 의정활동을 똑바로 안 해가지고 성적이 안 나온 걸. 근데 아직 이수진 의원이 하위 20%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건 모릅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어. 그래갖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수진한테 전화 걸어갖고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수진 쪽에서는 뭐 근거 없는 얘기다. 우리 하위 통과된 적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당내에서 동작을이잖아요. 나경원 지역구란 말이에요. 나경원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동작을에서 지금 계속 이수진을 빼고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름 나왔지만 추미애 장관도 그 이름이 올라가 있었고 최근에는 전현희 이름을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거 난리가 났어. 이수진이. 난 당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정말로.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은 사실 당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현역 의원이 경쟁력이 없어. 그래서 경쟁력 있는 사람을 여론조사 넣어가지고 돌려보는 거 그건 문제가 안 되죠.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당으로서 당연한 거지. 당으로서는 사실은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다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역 의원이 알면 안 되지. 얼마나 기분 나빠. 근데 다 알려줘 막.
이거 이수진을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아는 거야? 어떻게 이게 기사가 나오는 거야? 그럼 열받지 당연히. 물론 아직 이수진이 공천 배제라든가 그런 거 결정난 거 없어요.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막 열받게 하는 거지. 왜 이렇게 하지? 처음에는 추미애 장관 돌려가지고 이수진이 또 성격이 대단하잖아요. 카톡방에서 막 난리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번에 또 누굴 돌렸냐? 전현희를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 지금 내가 현역 의원인데 현역 의원을 빼고 돌리는 게 어디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좀 더 구체적인 기사를 보면은 아주경제 기사를 보면은 민주 동작을 여론조사에서 현역 이수진 배제하고 거기에 추미애, 전현희, 심지어 이재석 넣어가지고 돌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추미애하고 전현희까지 이해가 돼. 저는 추미애와 전현희를 이수진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돼.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결과를 본인이 알면 안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잘 나왔어. 그러면은 현역인 이수진을 배제하고 전략공천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경선해야 돼. 현역 의원을 어떻게 빼고 전략공천을 보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건요. 경선을 해야 돼, 어차피. 근데 난 웃긴 건 뭐냐면 어떻게 KBS 앵커 이재석 씨,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요번에 박민희가 KBS 들어가면서 사실은 막 이상한 부서 배치 받다가 KBS 그만둔 그 KBS 시사 토크쇼 사사건건 앵커였던 사람 있잖아요, 이재석 씨. 이재석 씨를 요번에 돌린 거예요, 걷다가.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재석은 민주당에서 인재로 영입한 사람이 아니야, 아직. 영입도 안 했어. 아니 몰라. 뒤로는 자기들끼리 내가 너 영입할게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공식적으로는 민주당이 이재석을 영입했다는 얘기도 없고 영입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런 그냥 정치 선언도 안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그냥 이렇게 현역 의원을 배제하고 여론조사를 그냥 돌려버립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지요.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지금 저는요, 뭔가 당에서 공천 관련해가지고 지금 뭔가 시스템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공관위가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비선그룹에서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막 의심이 돼. 여기서 말하는 비선은 이상한 비선이 아니고 공관위가 아닌 사람들. 공적으로 요번에 공천 관련해가지고 무슨 직분이 없는 사람들이 이재명과 그냥 사적인 신분,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걱정이 돼요. 근데 최근에 정성호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페이스북을 하나 올렸습니다. 정성호.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고 왜 이재명 주변에 이런 인간들이 있을까? 제가 불만이 많은 그 인간이죠. 정성호.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나는 이재명을 지지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 정성호 같은 인간들은 이거 경계해야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정성호가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 낙엽은 가을바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안타깝지만 어찌하겠는가. 삶은 무상하고 외로운 것. 봄이 오기만을 기도한다. 야, 이게 무슨 이상한 얘기인가? 이게 무슨 헛소리지? 왜냐면 지금 이렇게 공천 파동 관련해가지고 뭔가 무리하고 뭐가 이상한 것들 여기에 자꾸 계속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성호거든요. 정성호가 여기에 지금 무리하게 뭔가 개입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저도 의심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비판을 많이 받나 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짜는 지금 심정을 쓴 거예요. 이런 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려스럽습니다, 진짜. 그리고 오늘 또 어이없는 일이 하나 있었죠. 뭐냐면 본인이 스스로 내가 하위 20%다 라고 아예 공개를 했어. 커밍아웃. 누구? 김영주 부의장. 김영주는 민주당의 사선 의원입니다. 사선 의원이고 또 뭡니까? 국회 부의장이야. 근데 오늘 탈당했어. 근데 이거는 진짜 어이가 없죠.
탈당한 이유가 뭐냐? 내가 왜 하위 20%냐? 기분 나쁘다. 모멸감이 든다. 나를 하위 20%로 한 걸 보니 이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당이 맞대.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당인 그 근거가 뭐냐? 나같이 유능한 사람을 하위 20%라고, 하위 20%라고 낙인 찍은 거. 그러면서 자기는 이 민주당 함께 못하겠대. 탈당해버렸어, 갑자기. 탈당해버렸어. 야,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김영주 씨 너무한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사선을 하고 국회 부의장까지 한 사람이, 사실 김영주는요, 영등포가 지역구 아닙니까? 지역구에서 별로 그렇게 평이 안 좋아요. 평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자기가 하위 20% 받았다고 탈당을 해버렸어. 난리를 치면서. 아, 이런 코미디 같은 게 있나? 아니, 하위 20 받아들이고 그냥 경선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선에서 자신이 없으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공천 문제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참 별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별별 일 다 벌어지고 있어. 정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있었어. 항상. 항상. 지난 총선 압승했지요.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냥 지난 총선도 공천 과정에서 진짜 엉망진창인 게 엄청 많았습니다. 엄청 많았고 그 전도 마찬가지고 항상 있었어. 항상.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 공천 파동은요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항상 이런 공천 파동은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최소화해야 돼요. 최소화 안 해가지고 사실은 경선에 불복하거나 아니면 선거 때 탈당해서 나와가지고 정말 뭐 1%, 2%라도 표를 가져가면 수도권 같은 데서는요 정말 선거 박살을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긴 적도 많아요. 보수에서 이런 식으로 분열해가지고 우리가 어부지로 이긴 적도 많은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뺏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력을 볼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잘 조절해야 돼. 근데 제가 김영주는 어이가 없는데 이수진 같은 경우는 당에서 너무 현역 의원이 이수진을 막 모욕을 주고 있어. 모욕감을.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100% 경선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난 근데 왜 자꾸 경선을 안 하고 전략이니 단수공천이니 이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 험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런 험지를 제외하고는 전략과 단수공천을요 다 배제하고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됩니다. 인재 영입? 아 그러면 인재 영입한 사람 어떻게 해? 인재 영입한 사람은요 차라리 비례를 주면 돼. 비례를. 차라리 인재 영입한 사람들은요 그냥 비례를 주고 그 사람들 비례 줘가지고 국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 하다가 자기들이 지역구 골라가지고 미리 가서 열심히 준비할 수 있게 해야지. 그 지역과 아무 연관 없는데 인재 영입했다고 그 사람을 거기에 단수공천 주고 막 뇌를 꽂고 해가지고 지금 예비 후보들 혹은 현역 의원들하고 싸우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전략공천, 단수공천은 있을 필요가 없어. 이거는 그 사람 말로는 그래. 아니 이기기 위해서 지금 뭐 중앙에서 많이 알려진 사람들 전국적인 지지도가 있는 사람들 보내는 거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는요 전국적인 지지도하고 관계없어요. 그렇게 차라리 그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안 고쳐져. 이게 왜냐면 냉정히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자기들 계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계파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어요. 사실. 그런데 계파 싸움이 있더라도 당연히 있겠지. 왜 없겠어. 근데 좀 세련되게 붙어요. 세련되게.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해야 되냐고. 이수진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이렇게 대놓고 모욕을 주면서 그럴 필요는 없는데 경선 붙이면 돼. 그냥 경선 깔끔하게. 근데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분노하게 하고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지도부에 진짜 막
이 말할 수 없는 반발감, 이 분노를 갖게 해가지고 원수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그 지역을 더 어렵게 만들자고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좀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지역보다도 광진을 재심이가 기각된 거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영상으로 할 텐데, 사무리하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우리 사무리와 아주 연관이 있는 그 화장품이 있습니다. 화장품도요, 이 싸구려 화장품이 아니야. 아주 비싼 고급 화장품을 우리 사무리에서 또 광고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R828. 이거는 제가 하지 않고, 영상으로 광고를 하겠습니다. 아주 예쁜 두 미스 코리아가 광고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품은 카이로스의 R828 슈퍼 리페어 세럼과 크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럼은 18가지, 크림은 무려 20가지의 천연 성분을 원료로 한다고 해요. 이 제품들은 EWG 올그린 등급을 받았고 효모균 갈락토미세스를 주성분으로 사용한다고 하네요. 식약처 인증을 받았고 주름과 미백 개선 이중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했고 동물성 원료를 배제한 비건 화장품입니다. 비타민C의 100배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비타민G, 글루타티온에 비타민C와 E를 함께 함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희가 직접 이 제품을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제품은 세럼이고요. 여기 있는 제품은 크림입니다. 이 크림에 이코치 오일과 시어버터가 들어가 있대요. 오, 보습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손들이. 진짜 버터 같은 느낌이 나긴 해요. 아, 그렇네요. 약간 겨울철에 엄청 피부가 잘 갈라지고 그럴 때 이걸로 보습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천연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향이 강하거나 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고 순한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세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락토미세스가 들어가 있고 발효로 만든 차가버섯 추출물과 영지버섯 줄기 추출물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백과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제가 한번 손등에다가 제형을 보여드릴게요. 오, 이게 세럼도 제형이 굉장히 다양한데 너무 물처럼 흐르지 않고 영양분이 가득 차서 그런지 좀 쫀쫀한 그런 제형인 것 같아요. 환절기에 선물하기 딱 좋은 R828의 슈퍼 리페어 세럼과 크림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R828. 난 근데 난 이거 볼 때마다 이상한 게 이 친구들은 왜 R을 얼이라고 해요? 얼828이래요. 얼828. R828. 하여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무리와 관계없어 보이는 화장품 광고를 또 사무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010-784-4514로 문자 주셔가지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하는 사이에 우리 아까 쪼니근노님을 시작으로 우리 송몽 이사장님께서 사무리 사투하다, 또 정성호 조동식 공천 배제하라고 또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송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금 보니까 아까 인사 못 드린 분 중에 사람 ING에서 우리 김영선님과 그리고 정미자님 오셨고요. 또 모라오님도 오셨고 윤현님도 오셨고 박승우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